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 방송의 김주영 기자,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석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주영 기자님.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이라고 부르죠. 네. 이 워크아웃 진행 중이었던 태영건설이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고요? 네, 태영건설의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예.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았는데 의견 거절을 받은 겁니다. 회계법인이 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의견 거절을 했다는 건 이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감사 의견 거절은 또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돼 거래소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상장 심사를 받을 때요. 뭐 감사 의견 거절이면 상장 폐지되는 건 그것도 당연히 법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감사 의견 거절 판정이 나올 거라는 건 사실은 태영건설이 완전 자본 잠식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을 때 이미 예견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태영건설은 13일에 완전 자본 잠식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 원을 기록했죠. 자산보다 빚이 많은 이런 자본 잠식 상황에서는 이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유지될 수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 의견에서 의견 거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본 잠식과 의견 거절 각각의 다른 상패 사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처럼 연결돼 있는 셈이죠.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는 자본 잠식을 발표한 이후에 14일부터 전면 중단됐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패 사유가 해소돼 주식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돈이 묶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뭐 부동산 PF나 뭐 이런 것들도 걱정이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태영건설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주식이 이러다가 휴지 조각되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할 것 같은데 상장 폐지 가능성은 얼마나 높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패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예. 감사 의견 거절을 받고 자본 잠식이 됐다고 해서 바로 상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절차에 따라 상패 사유를 해소할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요. 태영건설은 조속히 거래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패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거래소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심의를 거쳐 최장 1년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되는데요. 개선 기간 동안 태영건설은 자본 잠식을 해소한 뒤 재감사를 통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 거절이 아닌 적정 의견을 받으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문제로 부실 이 사태가 터졌고 그것 때문에 자본 잠식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자본 잠식이 워크아웃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태영건설은 자본 잠식이 워크아웃과 맞물려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태영건설이 어떻게 해서 완전 자본 잠식이 됐는지를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 들여다봤는데요. 1년 전에 없던 2가지 부채가 눈에 띕니다. PF 충당 부채가 6,352억 원 증가했고 자산 손상 충당 부채가 6,021억 원 늘었습니다. 이 PF 충당 부채는 PF 사업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섰는데 손실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부채로 잡은 거고요. 네. 자산 손상 충당 부채는 공사 미수금 등으로 추후에 대손 처리할 가능성이 큰 부분을 미리 부채로 잡은 겁니다. 네. 사실 충당 부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은 정확히 확정할 수가 없지만 미래 내 지갑에서 나갈 수도 있는 돈을 의미하잖아요. 네. 꼭 지금 반영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워크아웃 기업은 예상 손실을 최대한 회계에 반영하는 보수적 회계 처리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즉 워크아웃이라는 특수성이 완전 자본 잠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부는 영향이 있긴 하겠군요. 자, 그러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진행 상황을 보면 언제쯤이나 우리가 자본 잠식이 해소됐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금융투자업계에는 오는 6월이면 태영건설의 자본 잠식, 상패 사유 해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채권단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춰서 5월 11일에 기업 개선 계획을 결의하고 6월 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기업 개선 계획에 채권단의 출자 전환 내용이 포함될지가 자본 잠식 해소의 관건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매각가가 수조 원대로 추산되는 환경기업, 에코비트 매각 등 태영건설이 자구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출자 전환은 출자한 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채권단이 빌려준 돈을 돈으로 받지 않고 회사의 주식으로 대신 받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채가 줄어서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태형건설이 자본 잠식을 해소하고 상폐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때 SBS 지분 등을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어졌나요? 태형건설이 자본 잠식 상태라고 공시한 이후에 SBS 매각 여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주가도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근거는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공짜로 해주겠냐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해주진 않을 텐데요. 네. 물론 환경기업 에코비트 매각이 잘 추진되기만을 지켜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채권단은 다른 자구안에 대해서도 압박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권단은 앞서 태형건설에 4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하는 조건으로 태형 지주사인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주식 556만여 주 등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아, 담보로 잡은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출자 전환 조건으로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 태형건설이 보유한 이지스 자산운용 지분 등 보유 지분 매각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물론 태형건설 위주로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금융권에서는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 이런 게 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서 4월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PF 부실과 부동산 침체에 따른 미분양, 공사비 급등까지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사들의 줄 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건설업계의 도산 우려는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금이 3월인데 올해 건설사 자진 폐업 신고가 벌써 830건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또 지난달 말에만 7곳의 건설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대부분은 지방에 위치한 중견 중소 건설사들인데요. 전체 미분양의 80%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 부도를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혀 근거 없는 불안감은 아닌 것 같은데 금융당국은 4월 위기설 그런 거 가능성 낮다 이렇게 일축했다면서요. 네, 금융감독원은 4월 PF 위기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업장이나 건설사, 금융사들을 2년 동안 살펴보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의 PF 연체율이 2.7%로 전분기보다 물론 소폭 올랐지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가격이 폭락했던 2012년 말에는 연체율이 13.62%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각 PF 사업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방안에 대해서 이르면 4월 다음 달에 공론화할 예정이라면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옥이고 무엇이 석이냐 그 사업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할 텐데 네. 그 기준을 이르면 다음 달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우선 정상 사업장으로 선별이 된 사업장에는 적극적으로 금융 공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정리를 하거나 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 지역 부동산 침체로 예상 매각가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받은 토지를 반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애초에 물류센터로 해서 사업이 추진됐는데 사업이 진척이 없을 경우에 데이터 센터나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바꿔서 변경해서 금융조달부터 다시 추진하는 방안 등도 거론을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금융사의 과도한 PF 금리 책정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인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 PF 문제의 시초가 태형건설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초미의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